안녕. 대충 보는 영문법 준서쌤이야. 어, 지난 영상에서, 지난 영상 올리고 난 다음부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 미안해. 음, 그래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또 선생님도 힘내고, 너네들도 날씨 너무 덥고 하지만 힘내서 조금씩 대충 한번 영문법 봐보자. 자, 오늘은 10강, 형용사를 공부할 예정이야. 자, 우리 지금까지 어, 영어에는 몇 가지 품사가 있다 그랬지? 8개. 8개의 품사가 있어. 품사라는 것은 단어의 성질에 의한 분류. 근데 그 분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전이 잘 해주고 있어.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몇 개라 그랬지? 중요한 거. 선생님은 한 3개 정도로 봐. 3개 정도의 품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품사가 바로 뭐였지? 기억나? 명사였지. 명사는 왜 중요할까? 왜? 항상 이 왜가 중요하거든. 왜 명사라는 품사는 다른 품사에 비해서 더 중요할까? 얘는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돼. 자주 어디에 나온다 그랬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명사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지하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 두 번째 살펴본 게 뭐야? 동사였지. 동사. 동사는 정말 중요해. 왜? 동사는 이제 구조적 관점과 아니면 독해적 관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 구조적 관점에서는 문장 구성의 어떤 기준점이 되지. 동사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문장이 어떤 내용들이 어떤 문장 성분들이 뒤쪽에 배열되는가를 결정하는 게 동사야. 그리고 문장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요소가 바로 동사의 존재다. 동사의 유무다. 단어가 100개, 1000개 있어도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라 그러지 않아. 대신 단어가 한 개뿐인데 그게 동사다. 그러면 문장일 수 있지. 그다음에 독해적 관점에서는 뭐라 그랬어? 바로 독해의 뭐야? 독해의 뭐라 그랬지? 출구라고 그랬지. 독해를 마치고 문장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그게 바로 동사야. 그리고 바로 형용사.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형용사. 형용사도 문장, 품사 중에서 선생님이 바라보는 중요한 어, 놈 중에 하나야.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자, 강의 포인트, 형용사. 우리 형용사라 하면 꾸며주는 말이라고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전부일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볼까? 자, 형용사란 무엇인가? 형용사는 중요하다. 무엇의?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해 주는 말이다. 형용사는 무엇의? 중요해?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자, 밑에 예문들을 간단히 해볼까? She is a kind teacher. 자, 이 kind라는 단어는 말이야. 선생님이라는 teacher를 꾸며주지. 자, 이게 선생님의 뭐야? 성질이라고 말할까? 뭐 상태 비슷한데 뭐 굳이 말하자면 성질적이 가깝겠지, 그지? 요게 바로 뭐야? 형용사다. 두 번째는 I have a new phone. a new phone. 마찬가지야. 폰이라는 명사의 뭐 상태, 어떤 상태? 새로운 상태, 새 상태. 자, I have a new phone. 그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형용사는 뭐야?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해 주는 말이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볼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문장 속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이어서 보는 게 낫다. 형용사는 명사의 뭐야? 성질 또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자, 예를 볼까? He bought a red car. 자, car라는 명사의 상태, 어떤 상태? 빨간 상태. 자,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준다. 뭐 어찌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어. 자, 중요한 것은 보어야, 보어, 보어. 자, 보어, 보어. 자, 보어에는 두 가지가 있지. 주격 보어. 두 번째는 목적격 보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연결해 볼까? 자, 주격 보어라는 것은 뭘까? 주어의 뭐야?
상태를 설명. 상태 설명.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목적어의 뭐야? 상태를 설명.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근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무엇이 들어간다 그랬어? 명사가 들어가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only 명사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따라서 자, 명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 보어 자리에도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걸 이어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자, the sky is blue. 자, blue가 형용사인데, 자, 이 blue는 문장에서 뭐야? 명사를 꾸민다. 형용사니까 수식 아니면 보어인데, 저 꾸밀 명사가 없잖아. 자, 뭐야? 주어, the sky라는 명사지, 그지? 상태 어떤 상태? 파란 상태다. 그 다음에 they painted 동사가 되겠지, 그지? The were white 마찬가지야. white가 형용사인 건 알겠는데 뒤쪽에 뭘 꾸미려고 하니까 꾸밀 명사가 없잖아. 그러면 뭐야? 앞에 있는 목적어의 뭐야? 상태를 설명해 주는. 자, 그들은 칠했다. 벽을 어떤 상태로? 화이트한 상태로 칠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형용사의 문장 속 역할. 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자, 봐봐. 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는 혹은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라면 쓰레기 맞아. 쓰레기 맞아. 왜? 왜? 수식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룰 때 필요하다면 없애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다만 모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쓰레기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지. 뭐야? 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거는 잠깐만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필수 성분이 된다. 필수 성분이 된다.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볼까?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앞에 여기 보면 레드를 없애볼까? 없앤다고. He bought a car. 문제 없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블루를 없앤다고 생각해 봐봐. The sky is 문장 끝. 말이 안 되지. 하늘은 뭐 어쩌라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They painted the wall. 이것은 뭐 없애도 문장이 되긴 하겠네. 그지? 벽을 칠했다. 그러나 있었다. 만약에 이게 white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너네들은 분석을 할 때 이 white라는 것을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게 옳다라고 쌤은 생각해.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 자, 형용사의 명사 수직 위치는 어딜까라고 쌤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 자, 요것은 형용사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봤지만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살펴보는 거야.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많이 나오더라고.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많이 꾸며. 자, 이렇게 볼 수 있어. 단어 수식. 단어로서 형용사 단어로서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것도 쌤이 강조를 많이 했지. 덩어리, 영어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주체. 덩어리, 구 혹은 절로서 명사를 꾸미는 경우. 자, 봐봐. 단어 수식인 경우에는 어디서 꾸민다? 앞에서 뒤로 꾸민다. A beautiful flower. 이 beautiful 단어지, 그지? 이건 단어야. 뭐 덩어리가 아니지. 자, flower라는 명사를 꾸밀 때 앞에서 뒤로 꾸미죠. 자, 근데 덩어리로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자, a car parked in the park. 자, 요게 이렇게 꾸미는 거지. 차, 어떤 차야? 공원에 주차된 차. 나중에 요거는 이제 형용사구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거는 분사구다, 그지? 분사구. 그 중에서 과거 분사가 되겠네. 자, 공원에 주차된 차. 여하튼 오늘 보고 싶은 핵심은 단어가 아니라 parked in the park라는 덩어리가 명사 car를 꾸미는 경우는 반드시 뒤에 놓인다. 그 다음에 a book to read. 마찬가지 to 부정사 굳이. 자, 요거는 뭐야? 요건 절이 되겠지. A house which has a big backyard. 마찬가지
명사 하우스로 꾸미는데 무엇이 꾸미나? 보니까 단어가 아니야. 이거는 절이지. 위에 그 두 개는 구가 되고 밑에 건 절인데 요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명사로 꾸미는 경우는 반드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대부분의 문법책은 이 슬라이드를 먼저 공부시키는 것 같더라고. 형용사의 3단 변화. 선생님은 이걸 뒤쪽으로 좀 뺐어. 중요하긴 해, 분명히. 그러나 뭐 이거는 그래, 그냥 외우는 게 편하지. 외운다기보다는 너네들이 익숙한 게 편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형용사는 3단 변화를 한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원칙은 er을 붙이거나 est를 붙여가지고 만들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뭐야? smart, 똑똑한. 비교급 왜 돼? 비교급 어떻게 돼? smarter. 최상급 어떻게 되지? smartest. 자, 물론 이게 가장 규칙적인 변화고 이거 말고도 규칙 변화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 예를 들어서 뭐 hot 어떻게 된다? hot tter이 되지. 그다음에 hot ttest. 그다음에 또 y를 i로 고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happy 같은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그다음에 happy i로 고치고 est.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규칙을 외워서 이해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네들이 형용사를 만날 때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들도 뭐 있는데 그것은 너네들이 형용사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는 걸로 하자.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 자, 형용사는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주요 품사 중에 하나다. 자, 주요 품사 뭐가 있다? 명사. 또 뭐가 있어? 동사.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본 뭐가 있다? 형용사가 있다. 자, 각각의 것이 왜 중요한지 너네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명사는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는 구조를 결정하거나 독해의 출구가 된다. 독해의 출구가 된다. 동사는 그렇지.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라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가 될 수도 있다? 보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야.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서 따라서 이게 중요하지, 그지? 외우려고 하지 마.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묘사하는 말이야. 그럼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하겠니?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지. 자, 이 경우라면 수식어로서 뭐 쓰레기라고 했는데 쓰레기라는 것은 결국 뭐야? 분석에 미포함해도 된다 안 된다. 미포함해도 오케이 하다 오케이 한다. 자, 하면 된다. 단 형용사는 또한 무슨 역할?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보호라는 것은 필수 성분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경우라면 반드시 문장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라는 부분. 자, 오늘 여기까지 형용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룹이 말이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뼈대 파트로서 핵심 품사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고 있어. 자, 더운데, 그리고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있잖아, 그지? 집에 피해 없이 너네들도 항상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하고 더위 먹지 말고 한 10분씩 15분씩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의미 있는 여름방학 보내도록 하자. 쌤도 최선을 다해서 정기적으로 영상 업로드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너네들도 선생님하고 꼭 같이 한 걸음씩 대충 크게 보도록 해.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자, 안녕.